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이기자!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성남시와 싸우는 거예요. 성남시에 가서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단합하십시오. 단합해야 됩니다. 흩어지면 분할되고 나눠지면 나중에 우리가 자 1번으로 돼. 가장 많은 동의서 가지고 1번으로 내려가만 우리가 1번으로 된다. 이건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1번은 접수에 가장 많은 동의서를 넣어야 됩니다. 누가? 산성동에서. 왜? 산성동은 살기가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산성 2구역이 섬처럼 고립되어 아이들의 학습권과 기본생활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기본생활권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켜주려면 빠르게 2030 생활권 재개발을 한마음 한뜻으로 수정구에서 제일 빠르게 제일 많은 동의서를 신청하고 우리 구역이 꼭 재개발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방방곡곡에 알려야 합니다. 비산 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안전하지 못한 섬처럼 고립된 산성 2구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주민분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2030 생활권 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명하신 산성 2구역 주민 여러분, 사람들은 보는 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스스로의 재산을 지켜야 하며 기본 생활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이 산성동이 그렇게까지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산성동 지금 다 살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복지관도 있죠. 그 다음에 공원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는 아파트에 가려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단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동의서를 빨리 진구를 해가지고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산성 2구역 집행위원들 분들께 크게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공원 많고 그 다음에 복지관 있죠. 여러 시설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는 못해요. 재개발해가지고 더 아름답고 더 깔끔하게 그렇게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의서가 꼭 필요해요. 여기저기 안 나고 이 사람 저 사람 찍어주면 안 돼요. 여기 한 군데에서만 몰아주셔야 돼요.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때문에 여기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성동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얘는 아까 우리 저 PPT 하신 분이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성남에서 우리 제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개발을 해달라고 성남시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 사업지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이제 그 사람들이 결정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동의서 징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의서 징구. 물론 성남시에 요구하는 것은 50%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50% 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50%에서 조금 넘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가산점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가산점이 좀 높아야 되는데 가산점을 좀 낮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산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야만이 성남시에서 볼 때 여기 산성동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열의가 높구나. 빨리 재개발하려고 해달라고 하는 그 관심이 높구나 해야만 성남시에서 재개발지로 그 적합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의서 징구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왕이면은 빨리 받아야 됩니다. 빨리.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면 뒷수에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따지지 마시고요. 누가 좀 많은가 봐서 저쪽이 이기겠다, 이쪽이 이기겠다 하면 좀 한쪽으로 좀 몰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게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받아서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고 이제 적합 판정 내리는 데까지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정비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 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성남시에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가 있다든지 B라는 회사가 있으면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검토해서 가장 잘하는 도시 정비 업체에다가 그걸 이제 용역을 의뢰합니다. 용역이라는 건 뭐냐면 산성동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아파트 몇 평 차이가 어떻게 들어오고 도로는 어떻게 내고 이제 이게 아파트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뭐 도로를 내줘야 되고 기부 찬합해야 되고 또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시우지를 우리가 어떻게 편입할 것이냐 또 아니면 공원에 있는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바로 이 협의체라고 합니다. 이 협의를 시작할 때 용역업체에서 협의를 시작합니다.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게 이제 한 거의 그 용역업체에서 하는 시간이 대충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6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고 나면 성남시에서 여러분한테 산성동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설명회,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한테 여론조사 또 하고 또 설명도 하고 해서 성남시에서 저 시의회에다가 시의회 60일 이내에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통과가 아니고 60일 이내에 성남시 청취를 해야만 끝납니다. 청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바로 산성동은 재개발지구 지정이 되는데요. 이제 지구지정 고시를 하면 요게 이제 그 성남시에서 이번에 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근본 추진하는 이반 요청에 따른 정비 사업자를 순환 정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주민이 원할 경우 공동 시행자, LH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부구역으로 지정된 이주단지 확보 시행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공공 방식이냐 공영 방식이냐 민영 방식이냐 아직은 성남시에서 결정된 게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성남시에서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을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 공공에 대해서 잠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나중에 이제 사업 방식이 나와요. 공용을 할 거냐, 공공을 할 거냐, 아니면 민영을 할 거냐.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어떤 방식에서 좋겠다. 그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을 할 거야. 우리 공공 방식으로 할 거야. 근데 그때 가서 여건이 안 맞아요. 그때 가서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는 이거 못 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만한 겁이 안 됩니다. 제가 솔직히 우리 1, 2차, 3차 설명회 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공을 원한다. 공공 개발을 원한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남시 가서 그 수십 차례 가서 얘기할 때도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 우리 산성동은 여건이 어려우니 공공 시행 방식을 해달라고 계속 주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성남시에서 뭔 얘기냐면 성남에 지금 LH공사가 그 이주단지가 없어서 상당히 난항을 걷습니다.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아직 이주단지도 없는 상태에서 아직 우리가 이 동의서 진부에서 지금 적합 판정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개발한다는 것은 제 개인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너무 섣부르다. 우리가 적합 판정을 받아서 놓고 지금 적합 판정을 받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 때는 혹시 공영 방식이 어떤 방식이 정확히 아십니까? 또 여러분한테 공영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설문했습니까? 안 했죠. 혹시 여러분들 계신 중에서 공영 방식으로 한다고 설문조사 받아본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결정을 해서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제가 아까 저때 우리 1차 먼저 4차 회의 말씀드렸지만 이 개발 방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방식이 좋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그 방식을 따라서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박수 좀 한번 치세요. 이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주권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이 됐든 주민대표가 했든 어떻게 됐든 뭐든지 간에 주민 여러분, 소유자 여러분들의 권한이고 소유자들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침탈하거나 방해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문제는 선택이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남에게 뺏기면 안 된다. 저는 꼭 그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개발. 이게 말이라는 것은 공공개발, 공영개발 어떻게 보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살짝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서는 공영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공영 개발이 있습니다. 강남이나 잠실 같은데 옛날에 대단히 개발할 때 그 당시에는 공영 개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땅을 강제로 매입을 해서 법원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들여서 대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공영 개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영 재개발은 사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성남시에서 옛날에 김병양 시장 당시에 순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 바로 공영 재개발. 근데 지금 성남시에서 하는 얘기는 이주단지 마련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 2030 산업권 계획에서는 순환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 이제 그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LH공사에서도 지금 난해한 게 뭐냐면 이주단지를 마련할 수 있는 땅이 없대요. 아파트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우리가 적합 판정 받고 지구지정 받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동의서를 진구해서 놓고 적합 판정 받은 날로부터 제 개인 생각으로 1년 이내에 성남시에서 지구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LH공사나 여기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만약에 이주단지가 없다고 하면 난해한 거예요, 이게. 근데 단지 뭐냐면 아까 신흥 3동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신흥 3동에서 그게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LH공사하고 주민대표회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시행 방식은 뭐냐면 주민대표하고 LH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동시행 방식. 아시겠죠? 잘 아시겠습니까? 공동시행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단독시행 방식이었는데 지금 공동시행 방식으로 해서 LH공사하고 주민대표회의나 조합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공동시행 방식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뭐냐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주를 할 때 그 사업성 시행에 대한 대가, LH공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행하는 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공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LH공사 또는 성남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남시하고 LH공사하고 공동시행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개발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 일단은 이주단지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게 아시고요.
워낙에 중요합니다.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60% 아까 여기 60%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70%, 80%. 와, 이거 80%군요.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지난번에 2030 생각권 계획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읽겠습니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주민에게 후보지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정비 계획 수립 위한 용역 완료 후 정비 지정 고시 위하여 민간 조합 방식,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으로 이렇게 사업 시행을 거쳐서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 시행자, LH 등 신탁 사업자 등의 지정 개발자 등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난해해요. 좀 많은 부분이 좀 난해한 게 뭐냐면 성남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남시에서 만약에 주민 여러분이 여러와 같은 그런 많은 그 신청이 있고 열의가 높으면 성남시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적극 도와주겠다. 성남시에서 적극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요 동의율입니다. 동의율이 높으면 성남시에서 그 지역을 가장 먼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생활권 계획에서 몇 개 지역이 지금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이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 이사 갈 때도 없고 주민들이 다 한 번에 이사하면 성남시 어디로 가겠어요? 성남시에서는 몇 개 지역만 선택을 해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우리 산성동이 가장 빨리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동의서가 많은 수가 진구가 돼야만이 성남시에서 산성동에 1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살기가 어렵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다 아파트 지니까 상관없지만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완공이 되면 딱 나오면 산만한 집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한 3년 갑니다. 한 3년 정도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주해가지고 이분들이 입주해서 만약에 우리 빌라 지역 개발 못하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여기 지금 내가 볼 때 한 3년 정도, 앞으로 한 3년 정도 후에는 입주하는데 3년 정도 안에는 최소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하더라도 조합 구성을 하든 아니면 LH하고 주민대표하고 공동시행 방식으로 해서든지 어떻게 성남시부터 사업 인가를 받아놔야 못합니다.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만약에 성남시에서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막지 못해요. 왜? 재개발하는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아파트 들어왔다고 해서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자꾸 지연이 되다가 만약에 입주해가지고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못해요. 여기는 단체예요. 우리 빌라 단지는 조그맣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단체에서 입주자 대표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면 민원이 너무 쌓여가지고 성남시에서 우리 재개발지구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면 뭐냐? 자, 1번을 받아야 된다. 1번을 받아야 된다. 가장 먼저 우리가 빠른 시간에 집어넣어야 되고 또 어떻게 많은 수의 동의서를 받아서 모여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재개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방식이고 공영방식이고 무슨 미용방식이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동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성남시에서 볼 때 가장 산성동을 높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너무 참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의서가 진구가 시작되면 하여튼 뭐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선택권은 자유입니다. 누가 그 자유를 뺏을 수 없어요. 내가 여기다 내고 싶은데 네가 뭐라고 그래? 그럼 본인의 의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데가 어딘가 봐서 이길 수 있는 데가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자 권리입니다. 권리지만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권리지만 의무예요. 왜? 늦으면 안 됩니다.
산성동은 늦으면 갈 데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이거 지나가면 10년 지나보세요. 지금 구빌라, 옛날에 지금 그 구빌라, 97년도, 96년도에 지금 구빌라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한 몇 년 지나면 물이 줄지 될 겁니다. 내연 요소가 지금 30년 되면은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개발해서 우리도 산성동에 여기가 입주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백날 모양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이기자!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성남시와 싸우는 거예요. 성남시에 가서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여러분. 단합하십시오. 단합해야 됩니다. 흩어지면 분할되고 나눠지면 나중에 갈 데는 없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 성남시에서 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쭉 들어왔어요. 근데 1번에 했는데 저 끝에 있는 데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 반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자 1번으로 내 가장 많은 동의서 가지고 1번으로 내야만 우리가 1번으로 된다. 이건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1번 접수에 가장 많은 동의서를 넣어야 됩니다. 누가? 산성동에서. 왜? 산성동은 살기가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 열악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똘똘 뭉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성동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우리가 앞으로 이게 어려운 시기에 아마 곧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참 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탓으로 참 이렇게 참 어려운 바닥에 여러분 참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참 죄송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